여러분, 만약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경색이 다가오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라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이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뇌경색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사실 몇 주 전부터 다리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경색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 특히 다리에 나타나는 7가지 전조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선택입니다. 먼저 뇌경색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뇌경색은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점점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뇌경색은 7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0만 명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그중 상당수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거나 생명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중 60%에서 80%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의 연구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경고를 보낼까요? 뇌는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사령탑입니다. 특히 다리를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 것은 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리의 이상 증상은 단순히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만 유독 힘이 없어서 절뚝거리게 되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의 운동 중추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뇌의 운동 영역은 양쪽이 교차해서 신체를 조절합니다.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관장하고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는 것은 반대편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증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다리의 저림이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자세와 관계없이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저림입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리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방해받았다가 자세를 바꾸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래 앉아 있지도 않았는데 혹은 자세를 바꿔도 계속해서 한쪽 다리의 감각이 이상하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뇌의 감각 중추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감각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발바닥을 밟았을 때의 감각, 다리 피부에 닿는 옷의 감촉, 온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 감각이 둔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뇌혈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거나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때 우리는 발을 들어 올리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한 다음 발끝으로 지면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복잡한 동작은 뇌가 다리 근육들의 정확한 타이밍으로 신호를 보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제대로 힘이 전달되지 않아 발끝이 처지게 되고 걸을 때마다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납니다. 또한 보폭이 좁아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걷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보기에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라 보인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관찰입니다. 네 번째 증상은 이유 없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걷다가 발이 꼬이거나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심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고유감각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유감각이란 우리 몸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눈을 감고도 우리가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유감각 덕분입니다. 이 감각은 뇌의 특정 영역에서 처리되는데 이 부위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우리 몸은 다리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동으로 넘어가던 작은 장애물도 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미세하게 떨린다거나 잠들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저절로 움찔거리는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은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전조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뇌혈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움직이라는 신호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말라는 억제 신호도 함께 보냅니다. 이 두 신호의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원하는 동작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이 억제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걷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소뇌라는 부위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소뇌는 우리 뇌의 뒷부분 아래쪽에 위치한 기관으로 균형과 협응 동작을 담당합니다. 소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걷다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거나 몸이 흔들려서 벽이나 가구를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걸을 때나 눈을 감았을 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소뇌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각 정보가 없을 때 우리는 더욱 소뇌의 균형 기능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상은 잠시 힘이 빠졌다가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TIA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실제 뇌경색의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는데 몇 분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다리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신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 안에 작은 혈전 덩어리가 흘러다니다가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증상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약 10%에서 15%가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는 약 20%가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을 경험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하셨고 특별한 병력도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방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놀라신 부인께서 부축해 드리려는데 2분쯤 지나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저녁 산책을 하시다가 비슷한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그때서야 부인께서 응급실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응급 검사 결과 뇌로 가는 주요 혈관 중 하나가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치료를 시작해서 큰 뇌경색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첫 번째 증상을 경험했을 때 바로 병원을 찾으셨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퇴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네요. 앞으로는 작은 증상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증상 중 한 가지라도 반복적으로 경험하신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란 혈관벽에 지방과 염증 물질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혈관은 원래 매끈하고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결국 뇌세포들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입니다. 이 요인들은 모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고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벽에는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당뇨병도 매우 위험합니다. 혈액 속 당분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 세포들이 손상됩니다. 또한 당뇨병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혈전이란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인데 이것이 혈관을 따라 흘러다니다가 좁아진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것이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은 혈관에 직접적인 독성 물질을 공급합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수많은 화학 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혈압을 올립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금연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의 60%에서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정도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130에 8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외식 음식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세요. 특히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같은 식품들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으로,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공복 혈당 13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80 미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탄수화물 종류도 중요합니다. 흰 쌀밥이나 흰 빵보다는 잡곡밥이나 통곡물 빵을 선택하세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들이 혈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단 음식이나 단 음료는 가능한 피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매 끼니마다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영양소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리할 때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튀긴 음식, 육가공 식품, 패스트푸드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가능한 한 이런 음식들은 줄이고 대신 찐 음식이나 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을 관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란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게 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운동 전후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심폐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과 절주도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 후 2년이 지나면 뇌경색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술은 적당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적당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친구와의 대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적절히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점검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점검법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조기에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 다리에만 유독 힘이 안 들어가거나 한쪽으로 몸이 쏠린다면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눈 감고 서 있기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고 30초에서 1분 정도 서 있어 보세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린다면 균형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잡을 수 있는 것 근처에서 시도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거리를 두고 해보세요. 세 번째는 발 감각 확인 테스트입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양쪽 발의 감각이 동일한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 발의 감각이 둔하거나 저린 느낌이 지속된다면 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가볍게 눌러보거나 다양한 질감의 표면을 밟아보면서 차이를 느껴보세요. 네 번째는 일직선 걷기 테스트입니다. 바닥에 테이프나 선을 그어놓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이면서 일직선으로 걷는 것입니다. 비틀거리거나 선을 벗어난다면 균형과 협응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손의 기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가 점검을 하다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뇌 영상 검사, 혈관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나 혈전을 예방하는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뇌경색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을 수 있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09에 전화해야 합니다. 109에 전화할 때는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 발작은 곧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환자는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너무 높이 들지 마세요. 약간 평평하게 두는 것이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이나 물을 먹이지 마세요. 의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는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해두세요. 어떤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목록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뇌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언어입니다.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이상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뇌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의 주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다짐을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